자, 먼저 96회 전산세무 2급입니다. 자, 2024년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옛날 거 하면은 연말정산과 부가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틀리고 입력하는 입력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평화전자 겁니다. 평화전자는 우리 회사가 지금 제조도매를 무역하는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8월 31일 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 8월 31일을 보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무회계는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꼭 배워서 시험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가 그냥 날짜가 아니에요. 8월 30일 날짜가 정해져 있는 법인세 중간 예내방 날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제가 한 30분을 좀 갈 텐데 제가 여기서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딱 잡아서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여기가 1월 1일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월 30일이라고 봅시다. 우리 시험은요 1월 1일 법인도 있고 4월 1일 법인도 있고 7월 1일 법인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시험은 1월 1일 법인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제 세무 1급 들어가도 1월 1일 법인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법인은 3개월마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중간 예납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 31일 날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딱 보시게 되면 가운데 딱 보셔서 여기까지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쓰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1월 1일 다 좋은데 녹화할 때는 소리 좀 그런 거 내지 마요. 자, 공부할 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6월 30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월 1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상반기까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월 31일을 먼저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월 31일입니다. 또한 여기가 법인세 납부하는 3월 31일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시는데 아니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갖고 안 돼. 여기다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 여기가 상반기라고 합니다. 상반기. 상반기는 요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요것을 상반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이것을 일과세 기간이라고 얘기했겠죠. 이거는 일과세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7월부터 12월 30일까지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거는 하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이것을 이과세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세 납부할 때는요, 우리가 8월 31일까지 중간 예납액을 냅니다. 이것은 항상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여기에 법인세 자, 법인세 중간 예납액은 요 8월 31일자에다가 항상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개할 때 차변에 선납세금, 그 다음에 만약에 선납세금이 30원이다 봅시다. 그래 2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20원. 이렇게 법인세 중간 예납액을 이렇게 냈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8월 31일자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은요, 요 부가세를, 법인세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30일 날은 법인세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요 법인세 정리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법인세 정리하는 날은 요건 분계가 차변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법인세 등 뭐 전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했더니 50원이라고 봅시다. 대변의 현금 50원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50원을 납부했는데, 납부하려고 하는데 아까 8월 31일 날 얼만큼 납부했었어요? 선납세금을 20원 납부했었죠. 먼저 납부한 게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정리할 때는 이 선납세금을 상계 처리해서 20원을 빼고 나머지만 우리가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얼마? 30원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인세 정리하는 거예요. 자, 법인세가 정리가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세는 12월 말에 하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다시 한번 이 중간 연회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6월에 있는 것들을 이 중간 연회백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의 유보를 주는 겁니다. 기간을. 자, 그래서 법인세를 정리하면 이 3월 31일 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여기선 여기가 이쪽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 30원. 현금을 했다. 현금 30원.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법인세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납세금이 자산 계정이거든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얘기 않겠다는 얘기가 선납세금에서는요. 여기서는 항상 원천징수세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지금 배운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과 예수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고요. 선납세금은 이것은 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면 선납세금이에요. 근데 예수금은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입장이면
100% 예수금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선납세금의 예가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예가 법인세 중간 예납액입니다. 이 법인세 중간 예납액은 1월 1일 법인으로서 항상 날짜가 8월 30일자에 법인세 중간 예납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납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에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기적금 있잖아요. 정기예적금,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두게 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자가 생기겠죠. 자, 적금이 만기가 되면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자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발생 시에도 이것이 무조건 선납세금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친구가 적금을 뒀어. 적금을 3천만 원짜리를. 자, 3년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만기가 됐어. 그럼 3천을 타야 되겠잖아요. 그죠? 원금만 타요? 뭘 타겠습니까? 이자를 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내가 만기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차변 말고 대변부터 적을게요. 정기적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예적금이라고 하겠습니다. 3천만 원은 우리가 원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받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거기다 뭐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을 받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이 생겼다 봅시다. 그럼 이자가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자 수익은 항상 대변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얼마? 100만 원이 생겼다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은 소득세가 몇 프로예요? 14%잖아요. 그렇죠? 14%에 지방세까지 합치니까 14% 곱하기 또 10% 하니까 1.4%에서 15.4%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선납세금은 15만 4천을 떼고 받잖아요, 제가. 그래서 차변에 여기에서 뭐부터 떼고 받아요? 세금부터 떼고 받잖아요. 선납세금 얼마? 15만 4천 원을 떼고 받잖아요.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생겼으니까 100만 원을 들지 않고 또 얼마? 내가 이걸 뭐 만약에 뭐 현금을 받다 보자. 뭐 보통을 받겠지만 얼마? 그래서 84만 6천 원을 받잖아요. 이래서 이 이자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선납세금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 수익뿐이 아니에요. 모든 수익이 다 그런 거예요. 배당금 수익도 그렇고 이자 수익도 그렇고 수수료 수익도 그렇고 무슨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15.4%의 세금을 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이 은행 입장의 세금은 예수금이에요. 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세금은 예수금, 수익의 세금은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말이 수익도 법인세에 관련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자 수익 발생하는 거와 여기다 이게 낫겠지만 또 배당금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이요. 또한 뭐가 되겠어요? 이자 수익. 이런 것들, 수익 같은 것들이 모든 수익은 다 이렇게 모든 수익은 다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이거 외에는 다 예수금입니다. 요거만 선납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건 여러분들 제가 또 안 한다면 예수금은 뭘 주는 거야? 월급 주는 거죠. 그렇죠? 월급이에요. 그럼 월급 줄 때는 우리가 월급이 4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급여, 또 뭐 있죠? 임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잡급, 그 다음 교육훈련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급여는 여러분들 뭐 요거부터 할게. 임금은 공장 생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잡급은요 일용직이에요. 알바 이런 분들이에요. 교육훈련비는요 요거는 강사료예요. 그 이외의 모든 월급은 다 급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외의 월급 다 이걸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급여와 임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급여 임금과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점이 있어. 뭐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급여와 임금은요 4대 보험이 나오는 거고요. 작급과 교육훈련비는요 4대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4대 보험에 의해서 요거는 4대 보험과 4대 보험과 또 뭐가 있겠습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금을 내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내주는 거죠. 하지만 4대 보험에서는요. 월급 줄 때 뭐를 제외합니까? 산재보험은 제외죠. 왜?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 작급은요, 여러분들 일용직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용직은요, 1급여 마이너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15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6%입니다. 또 곱하기 1 마이너스 55%입니다. 요 계산을 해준 게 소득세가 나와요. 소득세 곱하기 10% 해준 것이 요것이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1급여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1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똑같이 해줍니다. 이거 똑같이 해주는데 조금 달리 요 6% 곱하기 1 마이너스 0.5가 요게 2. 실무에서는요 2.7%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급여가 20만원이라고 보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계산해 줘도 이 소득세가 얼마 나오냐? 135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 계산하니까 지방소득세가 13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135원이 나오는데 우리 소득세는 10미만 절세하기 때문에 130 해서 합쳐서 이거 1480원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2.7%도 똑같아요. 계산 나오는 게. 알겠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또한 강사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료도 거의 다 강사료는요. 몇 프로를 보냐? 여기 60%를 내줍니다. 만약에 300만원짜리 월급을 받았다. 강사료.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필요경비 1-60%를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한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120만 원이 되겠죠. 120만 원에다가 곱하기 20%를 해준 것이 요것이 소득세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24만 원을 냅니다. 소득세를. 여기다가 곱하기 다시 또 10%를 적용하니까 지방소득세가 되겠죠. 지방소득세가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 합쳐서 26만 4천 원을 예수금으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면 다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훈련비 강사료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산 안 하고 300만 원 곱하기 8.8%를 계산하면 바로 얼마 나온다? 26만 4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8.8%가 60%를 계산해서 20% 계산한 게 8.8%예요. 그래서 요걸 빼주니까, 요걸 어떻게 주는 거야? 요거는 계산하는 게 8.8%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빼준 게 26만 4천원을 빼주니까 실제로 받을 금액은 300에서 26만 4천원을 빼주니까 273만 6천원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계산한 것도.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사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바, 일용직 하는 거와 강사료는 이렇게 2.7%냐 8.8%냐 이걸 계산해서 약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세금이 다 우리가 예수금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천징수와 원천징수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좀 구분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요 8월 31일 거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제가 기출문제를 풀 때 이 한 문제만 딸랑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들으면 거의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다 지금 불러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월 31일 거 보시게 되면 당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에 자산 처리한 게 있어요. 그죠? 이거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야. 항상 시험 문제에 꼭 이거 자산 처리하는 힌트가 나와. 자산 처리가 선납세금이에요. 부채 처리하라 그러면 예수금이고. 그러니까 이런 힌트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 전표 들어갈 겁니다. 자, 들어가셔서 조금 줄일게요. 자, 분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날짜 8월 31일 차변에 선납세금 얼마가 되겠죠? 50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여기서는요 은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500만 원 이렇게만 분개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요. 자, 미국의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2월 10날 차입한 단기차입금 2만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상환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100원이고 차입 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환전 수수료를 기타 비용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런 걸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항상 차입 시 환율이 나오고요. 차입 시 환율. 차입 시 환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산 시 환율이 나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상환 시 환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환율이 2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3개 나오면 골치 아픈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차입 시 환율이 그냥 한번 적을게요. 1,000원이라고 봅시다.
근데 결산시 환율은요, 만약에 1,100원이라고 봅시다. 근데 상한시 환율은요, 1,200원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나오면 외워도 좋아요. 차이시 환율은 버려라. 왜? 어차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시 환율은 필요가 없이 차이시 환율이 결산 환율로 바뀌어요. 괜히 헷갈려 하지 말고 환율이 3개 나왔어. 내가 차입했을 때 차입하고 결산했죠. 결산할 때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다 모든 게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차이시 환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결산시 환율이 차이시 환율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시가 1,2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율이 3개가 나오면 차이시 환율은 결산 환율을 바꿔라. 1,000원이 아니고 뭐요? 차이시 환율은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에 여러분들 꼭 이거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잊어먹지 말고 이거 꼭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결산 때는요, 우리 결산 때는 우리가 분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 때는요, 차변에 차액만 갖고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만약에 대변이 모자르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이건 결산시에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상한시에는요 뭐가 생기는 거냐? 차변에 외환 차손, 대변이 모자르면 외환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100%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 손실, 환산 이익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거 결산시 환율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결산시에는 요 환산 손실, 환산 이익은요, 차액만 가지고 분계합니다. 뭐만 갖고 분계? 차액만 가지고 분계합니다. 이해가셨죠? 차액만 가지고 분계합니다. 요거는요. 자, 그래서 결산시에는요, 다시 한번 요거는요, 차액이라고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지만 상한시는 뭐야? 원금과 뭐가 다 있겠잖아. 그죠? 원금도 갚아야 될 게 있고 받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마찬가지예요. 뭐 요것도 상한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회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요거는 같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율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원금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한할 때 상한시 환율의 이자는 무조건 상한시 환율이다. 말이 좀 이상하네. 갚을 때, 받을 때 무조건 이자는요, 차입시 결산시 환율이 아니야. 돈을 지급할 때, 상환할 때 이자의 환율은 무조건 상한시 환율로 무조건 곱해서 분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자는 여러분들 요거는 꼭 이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뭘 받던 뭐 하던 항상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받을 때 현재 지금 지급할 때 환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여러분 답은 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묶어서 가겠습니다. 뭐 차입시는 전혀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원래 이제 과거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먼저 2만 달러에다가 얼마 곱해야 되겠죠? 차입시는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2만 달러 곱하기 1200 해주니까 2400짜리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상환할 때 얼마를 한 겁니까? 상환할 때
2만 달러 곱하기 1100 계산해줘서 얼마가 되겠어요? 22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차입할 때는 2400이에요. 그렇죠? 다행스럽게 요건 뭡니까? 여러분들 뭐 결산율 이런 게 없죠. 그렇죠? 그럼 그냥 차입수환율과 상환수환율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차입금이에요? 대여금이에요? 차입금이면 부채죠. 그러면 부채는 내가 빌릴 때 2400인데 갚을 때는 2200이니까 나한테는 이익을 본 거네. 근데 만약에 대여금이면 손실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날짜는 9월 30일이죠. 9월 3일. 자,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차변에 먼저 단기 차입금. 차입금 어디에요? 아이들. 금액은 2,400을 지금 갚는 거죠. 차입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자가 없네요. 그렇죠? 이자가 없으니까 뭐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뭘로 지급했습니까? 보통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얼마? 2,200.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모자르죠? 대배에 모자르니까 외환 차익으로 가는 거. 차익이죠? 차익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저는 원하는 게 이자가 포함된 문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9월 30일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거 얘기할 건 위에 아까 예수금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월급 주잖아요. 급여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영업부권은요, 영업부권은 급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은요, 임금이라고 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 돼요. 영업용은, 생산직은 이렇게. 그리고 공제계가 있죠. 이 공제계가 여러분들 공제제 내용이 있잖아요. 전체 요거. 그죠? 이거 다 개인이 부담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개인이 부담한 거기 때문에 요것은 다 예수금이 공제계 이겁니다. 합쳐서. 됐습니까? 요 합친 게 다 이거예요. 요거 다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차임 지급액이 이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는 뭐 월급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 지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월급 그대로 가겠습니다. 날짜는 9월 30일. 차변의 급여. 자, 급여 굉장히 많죠? 여기 800번대 거. 얼마죠, 여기가? 그 다음에 임금. 500번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 요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렇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금에 또 얼마 여기에서는요? 44만 5,890원.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뭘로 지급했죠? 보통예금인가? 보통예금에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데 뭐가 잘못됐나? 250이네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바뀌네요. 그죠? 차액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납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많이 국민연금 납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요 국민연금 납부한다고 하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한다 그러면 사변에 뭐가 되겠죠? 먼저 예수금부터 빠지겠죠. 예수금 얼마? 여기에서 18만 4,500원이 먼저 빠지고, 왜? 이거는 개인이 부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빠지겠습니까? 여기 차변 거 맞추면 되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죠? 세금과 공과, 요건 뭐예요? 판거. 800번대 거 얼마입니까? 94,5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금과 공과. 요건 뭐죠? 제죠, 제. 그렇죠? 얼마죠? 9만원.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죠? 뭐 현금하고 합친 거 들어가겠지. 예를 들어서 납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고용보험도 만약에 고용보험 납부한다. 그럼 어떻게 납부할까요? 한번 또 해보죠. 고용보험 납부한다면 차변에 예수금. 이건 개인이 부담한 거야. 그렇죠? 개인이 부담한 거 얼마죠? 저기 32,8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두 명 거니까 여기는 또 회사가 부담일 때는 복리 후생비로 하죠. 판으로 하죠. 얼마죠? 고용보험만 따진다면 16,800원이죠. 판 거는요. 쟤는요. 복리 후생비. 뭐예요? 쟤. 요건 뭐죠? 16,000원인가요? 이렇게 납부하고 대변에 뭐가 되겠죠? 보통 예금, 현금 납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건강보험도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하나 더. 자, 요번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수금 얼마가 되겠어요? 개인이 부담하는 거. 계산 더해서 요거 두 개 더해야 되겠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77860이죠? 네, 77860. 대변에 현금 77860으로 끝나죠. 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만 부담하니까. 회사에서 부담을 안 해주니까. 100% 부담하는 거잖아. 이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4번 거 11월 20날 액면가액 3천만 원인 3년 만기 사채를 3,200만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자, 액면가 3천만 원보다 3,200이 발행했으니까 원물 이득 받네요. 그렇죠?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먼저 적고 들어가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요. 사채도 비유동부채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비유동부채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은요. 차감 형식으로 감소이고 요거는 증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사채는 차입금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얘가 계정 과목 조교 등록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유동부채, 사채, 차입금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차감이죠. 다 비유동부채 있어요. 사채, 할증, 발행, 증가죠. 다 비유동부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말
자본 조정은 자본위의 반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반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다르죠. 또한 자본이익금의 감자 차익에 반대말 감자 차손 다 극각이 다 본업이 다르잖아. 자금 이익은 자본 조정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주냐? 사채는 절대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상계 처리 안 하는 게 이겁니다. 단 주식을 발행할 때는 다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사채만큼은 그냥 줘야 하는 거 없어. 그대로 요거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3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된 겁니까? 3,200이 발행한 거죠. 200이 발행했죠. 자, 그러면 얼마큼 이득 받겠습니까? 이득 받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11월 2일 날 차변에 먼저 대부분부터 적을게요. 사채. 제일 중요한 건 사채는요, 항상 액면 발행입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들어왔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습니까? 3,200. 그리고 대변이 모자르죠?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안 나오면 할증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분계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추가가 있어. 사채 발행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됐어요? 이렇게 나왔단 거죠. 추가로. 자, 그러면 여기다 분계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차변에 아까 분계했던 게 뭐였었죠?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었지? 3,200. 대변에 사채 얼마? 3,000.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 200 이렇게 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사채 발행비 얼마? 50만 원. 이거 입력하는 거 아니야? 서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분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사채 발행비라는 개정 과목을 언제 배웠어요? 관세라는 개정 과목을 언제 배웠습니까? 통관이라는 개정 과목을 언제 배웠습니까? 하여튼 시험 문제만 검정 시험만 다가오면 별소리를 다 해. 한 번도 얘기 잘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시험 때 가까우니까 궁금한 거야. 절대 내가 발행할 때 매출할 때 비용 발생하는 건 재고 자산만 발생해요. 재고 자산 이외에는 절대 발행 비용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채 할증 발행에서 여기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분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이 생겼다. 그러면 더 해줘야 되겠지. 아셨어요?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동안 기초를 정리 쫙 해줍니다. 오늘 오전반도 그거 해줬더니 좀 입이 찢어졌어. 그렇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해 주겠지만
오늘 개정 과목 쫙 해서 1시간을 제가 쫙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같은 거 사채 제가 원하는 건 요건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혹시나 정말 좀 어렵게 나오면 진짜 나오기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진짜 싫은데 여러분들한테 좀 할 수 없이 보여준다고 하면 또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야. 사채 상환입니다. 제가 꼭 기출문제 할 때만 한다고 그랬죠?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 너무 쉬워서 그래요. 저번 시험이 너무 쉬워서 요번에 분명히 합격률을 떨어뜨릴 거란 말이야. 사채 액면가 1억 원에 대하여 액면 5천만 원을 조기상환을 하고 당자금 계좌에 4,850만 원 이체해야 했대요. 사채 상환에 따른 회계 처리하시오. 상환 시점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400만 원 있다고 그랬어. 요거를 먼저 보지 말고 우리가 1억 원을 사채를 발행할 때 분계를 먼저 알아야 돼. 사채 발행할 때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현금 보통예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변의 사채 1억이죠. 그죠? 항상 액면가를 발행하니까. 그리고 돈 들어온 거 얼마만 들어왔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400 빼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400, 보통예금이나 현금 9,600이 되겠죠. 됐습니까? 분계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이거를 다 갚으면 1억을 다 갚으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차변에 있던 400이 대변에 400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1억에서 얼마만 갚았어? 반만 갚았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200이 반만 간 거야. 1억을 다 갚았으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요거 원래 차변에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렇죠? 400이 다 와야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5천만 갚았기 때문에 200만 원 온 거야. 그러면 사채 액면가는 1억 원 발행한 거 반만 갚았으니까 사채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사채가 5천만 원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계 처리하고 당자예금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나중 문제야. 차변이 모자르면 사채 상환 손실, 대변이 모자르면 사채 상환 이익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원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사채 상환 손실이 나왔네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 더듬어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채 여기까지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12월 8일 날 출장 중인 영업부 사원 재원에 법인카드로 카페 마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다음에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제출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거래 현재 카페 마음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이가사자이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했다고 나왔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비교통이 주어지면 여비교통 분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페 뭡니까? 카드를 결제했죠?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로 분개하겠습니까? 왜 미지급금인가요? 왜 미지급금인가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의 답은 맞았지만 매출 매입이 아닙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조금 맞아. 틀린 답 아니야 지금. 이제 좀 다 왔어. 내가 7글자를 항상 얘기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가 재고자산이야. 이해갔습니까? 여기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 더 할게.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말은 내가 왜 재고자산 얘기하냐? 재고자산은 판매비밖에 없어. 관리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비는 상품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떻게 됐어? 광고해야 되겠지. 광고 선전비. 견본 줘야 되겠지. 견본비. 또 많이 팔면 판매 장려금도 줘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게 판매비고, 관리비는 뭐야? 월급 줘야죠. 세금도 내야죠. 우리 사기 진작해서 소주도 한 잔 사줘야죠. 밥도 같이 먹어줘야죠. 그래 안 그래? 복리후생비잖아. 그래서 비료, 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게 판매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그게 관리비예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야. 판매비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광고 선전비, 판매 촉진비, 견본비,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관리비는 월급도 주고 비용,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그렇죠. 내가 또 아까 얘기했는데 왜 임차료가 왜 판관비에 해당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물어보셨더라고요. 그거는 왜 임차료가 판관비냐? 영업 외 비용이 아니고, 꼭 내 회사가 꼭 내가 건물이 있어야 돼? 건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없으면 집세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 당연히 그것도 판매비에 관리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을 내가 왜 별도로 써준 이유가,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하니까.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내가 판관비를 꼭 적어준 거야. 왜? 900번대도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돈을 벌면 꼭 유가증권 사야 돼? 구입할 필요 없잖아.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잖아. 그래서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만 그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매도가는 증권 만기보증도 구입하는데 왜 그건 수수료 비용을 안 씁니까? 자본화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매도가는 증권 만기보증권을 구입할 때 모든 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해주셔서 뭐가 될까요? 여기는 여비교통비가 되겠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근데 여기도 공장이라고 하면 여비교통비가 800번대가 되는 겁니다. 얼마? 9,000원. 대변에 뭐가 되겠죠? 미지급금. 카드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카드. 요거는 다시 한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님. 됐습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이야. 만약 일반적인 상거래면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반전 폈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